Never give up, never stop. 여러분 안녕하세요. 엔지니어스TV의 박성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나갔는데 그 모임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했더니 콘텐츠 소재 고갈 걱정은 없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진짜로 저는 소재 고갈의 걱정이 진짜 1도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소재를 찾는 게 유튜브를 이미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유튜버 꿈나무들이나 뭐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뭐 콘텐츠가 없으면 유튜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자기가 진짜 유튜버가 하고 싶어서 또는 이미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소재를 어떤 걸 찾아야 될지 몰라서 좀 이제 조언을 구한다 그러면은 다 한결같은 얘기를 합니다.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라,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뭐 소재로 삼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조금 애매한 게 좋아하는 분야가 명확한 분들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뭐냐면은, 제가 지금 원래 촬영 예정이 없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내용을 정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 콘텐츠를 선택하기 위해서, 주제를 선택하기 위해서 물어봤던 8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8가지를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요, 메모장이나 일기장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 그것을 소재로 삼는 겁니다. 메모를 하거나 일기를 쓰시는 분들은요, 자기가 했던 기록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제는 자기가 관심이 있거나 또는 뭐 알고 싶거나 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재로 삼으면은 계속해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가까운 친구들과 만났을 때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만나다 보면은 아무래도 빈번하게 등장하는 소재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서로 이렇게 나누다가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사이가 깊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뭐 일기나 메모장 같은 게 없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럴 때는 좀 자주 만나는 친구들과 어떤 소재를 가지고 주로 대화를 나누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또 될 겁니다. 다음은 또 책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책이 뭔가를 보는 건데요. 원래 저는 이 엔지니어스TV 채널을 시작할 때 영어 콘텐츠로 시작을 했어요.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영어 자체를 가르치기에는 너무 이미 가르치는 사람이 많고 또 나만의 학습 노하우를 공유하자고 하니까 또 이거는 소재 고갈이 너무 위험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책장을 봤는데 비즈니스, 경영, 뭐 심리, 설득, 협상 뭐 그런 내용들만 질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분야는 요거구나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는 콘텐츠를 좀 방향성을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세 번째가 좀 많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요, 유튜브에서 가장 자신이 많이 보는 주제가 뭐냐, 이걸 또 보는 겁니다. 보면은 자기가 반복적으로 보는 콘텐츠가 분명히 있어요. 그 말은 자신이 관심이 있으니까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본 시청 그 목록을 보면서 내가 자주 보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해보시면은 내가 관심 있는 소재가 콘텐츠가 이런 거구나, 그럼 나만의 색깔을 입혀서 이건 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멘토링이라고 하는 콘텐츠가 제가 매일매일 글로벌 리더들의 영어 강의라든가 스피치 아니면은 뭐 인터뷰 그런 것들을 매일 보고 듣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냥 콘텐츠로 만들어버린 케이스입니다. 아직 내가 이 4가지 질문으로도 못 찾겠다 하면은 5번째는 뭐냐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SNS 계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거기서 자기가 자주 팔로우하는 그 카테고리가 뭔지를 보는 겁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주로 팔로우하는 게 시계 아니면은 뭐 비즈니스 아니면은 패션 잡지 아니면 정말 옷 잘 입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팔로우를 해두고 계속 보거든요. 그게 제 관심사인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이 팔로우하는 주제들이 어떤 주제고 내가 정말 관심 있게 보는 주제가 뭔지 궁금하시다면은 내가 주로 어떤 사람들을 팔로우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의 피드를 보는지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요, 6번째인데 다른 사람보다 짧은 시간에 많은 성과를 거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어 학습, 언어를 배우는데 되게 빨랐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나 일본어 그런 공부할 때도 훨씬 더 남들보다 빨리 많은 성과를 냈고, 특히 흥정하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잘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영어 콘텐츠를 하다가 지금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거죠. 다음 7번째는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이 뭔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신한테 많이 부탁하는 내용들 또는 도움을 구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나한테 맨날 자동차에 관련된 건 항상 나한테 물어본다. 그러면은 자동차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사람은 자동차 잘 아니까 내가 좀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겠죠.
그런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콘텐츠로 만들면 또 자신의 전문성을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도 있고 또 자신만의 노하우를 또 공유할 수도 있으니까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8번째는요. 돈을 받지 않아도 일해보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입니다. 돈을 안 받아도 내가 돈을 받지 않더라도 일을 해보고 싶은 분야가 뭐냐,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요 자기가 진짜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일 수밖에 없겠죠. 돈을 받지 않아도 일하고 싶은 분야, 그런 분야가 있다면은 그 분야에 대해 어떤 공부를 한다라는 생각으로도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 또는 자기가 학습하는 내용들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분야를 자신의 유튜브 콘텐츠 소재로 삼아도 좋을 겁니다.